안녕하세요. 휘뚜루예요. 얼굴을 공개하게 됐는데 사직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병동 선생님들이 유튜브로 저를 발견하실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냥 편하게 얼굴을 공개하게 됐는데 이랬다가 또 생각이 바뀌면 오늘은 자소서 얘기하기로 했던 날이죠. 그래서 또 제가 자소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정리해서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산병원 자소서만 좀 써놓으면 다른 병원들 거는 쓰기 쉽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그 얘기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맘때쯤 딱 한 3, 4월 때쯤 아산병원 자소서를 어느 정도 써놓고 다른 병원들 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에 써놓은 내용들을 응용하면은 다른 것들 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산병원 질문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그 안에 썼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써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산병원 질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이 사실 질문이 2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병원들은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정도는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산병원이 2개인 척 하지만 그 안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여섯 가지 이상은 됐었기 때문에 2개인 척 하는 6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점 및 단점, 취미, 희망 업무 및 포부, 기타 특기사항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2,500자 안으로 서술하세요. 질문지 1개긴 하지만 아니죠. 2번 볼까요? 본원의 핵심 가치, 지원자 본인이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경험이나 사례를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00에서 1500자 안으로 서술하세요. 이게 2번이었습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아산병원은 거의 질문 하나에 요구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질문당 A4 용지 1장 정도는 거뜬히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2개 포함해서 A4 용지 한 2장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워낙 요구한 내용들이 많았죠.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점 및 단점, 취미, 희망, 업무 및 포부, 기타 특기사항, 핵심 가치, 그리고 자신이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경험이나 사례. 되게 많은 내용들을 요구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병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너가 이 병원에 어떻게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어필해봐. 이거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 내용들을 어떤 마인드로 채워 넣었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먼저 저는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전에 병원별로의 인재상을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병원장 인사말, 간호부원장 인사말 이런 게 일단 첫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인사말인 척 하지만 그 안에 이 병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은근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봤고, 그리고 또 병원 소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핵심 가치,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이 또 써 있거든요.
그게 곧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거라서 전 이런 것들을 쭉 A4 용지에 정리를 해서 그걸 참고하면서 자소서를 써내려갔어요. 이렇게 병원의 인재상을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중요 덕목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나의 장점에 부합하는 덕목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환자와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의료 인력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협력을 중요 덕목으로 뽑았었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미세한 변화들을 잘 캐치해내는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 민감함, 이런 것들이 또 간호사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호사의 필요 덕목, 그에 따른 나의 장점을 좀 생각을 해놓으면 내가 많은 글들을 써내려가는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적절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아마 내가 자소서에서 어떤 점들을 어필을 해야 될지 대충 구상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장점들을 어떻게 써내려가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피소드. 내가 이 장점을 어필하기 위한 적절한 에피소드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평탄한 학교 생활을 해서 에피소드가 없다? 하다못해 조별과제라도 하잖아요. 조별과제 속에서도 무슨 사건이든 엄청 사소한 거라도 그거를 부풀리고 뻥튀기 시키면 다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내 장점을 어떻게든 대입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내가 이런 장점을 내세워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끌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에피소드라는 게 특별하지 않은 것도 내가 특별하게 써내면 돼요. 이렇게 장점을 쭉 써내려가다 보면 꼭 단점을 물어봐요. 너의 단점은 뭐니? 너가 겪었던 위기의 순간이 뭐가 있니?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때 절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의 진짜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되고, 정말 사소한 단점 혹은 단점인 척 하는 장점, 혹은 단점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쪼까만 단점,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내가 단점을 쓰면 그 사람들은 옳다구나, 얘는 이런 점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 단점의 함정까지 잘 넘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너의 포부가 뭐니?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그리고 또 너의 지원 동기는 뭐니?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이렇게 멋진 병원에서 우리나라 국내 1위의 병원에서 이러한 멋진 케이스들, 많은 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들 많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취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뽑아서 병원을 발전시키고 잘 굴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을 뽑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 병원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이바지를 할지,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지 또한 내 장점을 어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를 쓸 때 지원자로서
얼마나 내가 간절한지를 어필한다기보다는 내가 고용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를 고민하면서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어필이 잘 되는 글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써서 자소서는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요즘 자소서 쓰시느라 정말 많이 머리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다 좋은 글 쭉쭉 뽑아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취뽀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 뭐 취업 관련해서든 간호사 관련해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